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직계요원께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지금 채점을 하고 있어요. 보통 대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또 장소도 옮겨가고 밀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자리 앞에서 지금 계속 집계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집계 끝나면 또 우리 상장하고 임명서 같은 거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심사평을 하고 또 시간을 떼어줘야 돼서 제가 무대에서 시간을 좀 끌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하는 이런 대회가 없다 보니까 좀 색다른 면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앞으로 계속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성이 여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보조를 맞춰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권해서 부부가 같이 하든지, 오늘 지금 여기 부부가 올라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기상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지금 부부의 그 좋은 면을 보여줘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인기상을 드렸으면 싶어도 예상이 없는 상입니다만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분들 것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뭐였던가 하면은 마이크 확인하는 거. 마이크 확인하는 거. 자, 우리가 사람한테 손이 두 개 있는 이유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두 개를 신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오면은 하나는 마이크를 잡는 데 써야 되고 하나는 제스처를 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손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손이 막 이렇게 들들들 떨리기도 하고 손을 펴고 있는 분도 있고 주먹을 칵 움켜쥔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손 처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 임용을 받고 학생들 앞에 설 때 제일 첫 번째 처리하기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오른손은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씨를 쓰면 되는데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야 될지 뒤로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왼손에 대한 의식을 안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의식을 자꾸 하게 되면은 뭔가가 손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켜쥐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왼손에 대한 의식을 아예 딱 떨쳐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떤 대회에 가든지 마이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탁 드러납니다. 금방 보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첫 소리가 빵! 해갖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앞에 사회자가 쓰는 마이크의 음질, 그 다음에 첫 번째 올라왔던 양쪽 분의 마이크의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앞에 나왔던 분이 마이크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거, 음질이 좀 강한지 약한지도 빨리 파악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주먹 하나 정도가 이렇게 마이크와 입 사이에 간격을 두고 띄워 있습니다만 앞에 하는 사람이 보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댔는데도 소리가 약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것이고 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마이크가 너무 음질이 강하다 싶으면 간격을 충분하게 또 띄워서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이렇게 차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 1cm 차이에서 그 음질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회자께서 마이크를 끄거나 켜지 마세요 했는데도 이걸 믿지 못해갖고 끄고 켜고 끄고 하다 보면은 이미 심사위원들은 이미 거기에 점수가 벌써 들어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어느 대회에 가든 어느 무대에 서든지 간에 마이크에 대한 그런 체크를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분의 부부께서 올라오셨는데 표정들이 이제 부부가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이 너무 많았다. 부부면은 뭔가 진짜 다짐하고 뭔가 막 깨알이 쏟아지는 그런 정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것 같은데 무대에 서다 보니까 긴장되어가지고 이 부부의 애 같은 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 뭔가 좀 자유롭고 조금 전에 어느 분입니까? 두 분이 하실 때 너무 지금 사랑스럽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건 제쳐놓고 박수 치고 웃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분에게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이 인기상을 주지 않겠나 싶은데 결과는 좀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그게 실제의 부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집계가 끝나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아주 대상은 정해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팀이 계셨는데 잠깐 뒤에 끝부분에 가서 멈칫 한번 하는 바람에 감정이 우리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얼마나 좋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심사위원들의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점수 집계는 끝이 났고요. 지금 이제 대상과 검사문상 지금 이제 상장에다가 기차에 대해서 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왔는데도 그런 실수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죠, 그죠? 저는 이제 원래 지금 제 열리지 씨가 이제 사랑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열리지 씨가 아직도 유튜브에 올라와서 아주 좀 제 마음에 드는 유튜브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5분 뒤에 어쩌면 그 동영상이 한번 탄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뒤에 한두 분 문짓해서 이게 바로 오늘 이제 대회를 하면은 바로 이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연습과 이제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근데 이제 무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시낭송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은 원본과 정본의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지금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오늘 이제 부부분이 올라오셨는데 천년사랑하고 박종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년사랑은 박종하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작가 미상입니다. 우리가 사모의 조지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낭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충분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천년사랑이 박종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이런 무대에 올라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부부께서 올라오셨는데 대부분 첫 음절을 조절을 잘 못하시대요. 첫 음절, 첫 음절 그것도 첫 단어도 아니고 첫 음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안 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올라오자마자 마이크가 내 입으로부터 내가 이 음이 나가는 입으로부터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첫 음절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음절부터 안 나오는 분이 계셨고 너무 꽝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를 확인 안 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에서 또 특이했던 분 두 분이 계신 게 뭔가 하면은, 자, 양쪽에서 마이크를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양쪽에 마이크를 두 개 뒀는데 딱 두 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대에 올라와서 양쪽에 서서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 한 팀이 무대 뒤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대로 낭송을 시작을 했죠. 그거 하나만 해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미 차별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차별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팀에 한 분 계셨고, 또 양쪽에서 다 시작을 하는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은 쪽에서 또 입장하신 분이 계셨죠. 이것도 하나의 차별화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런 대회에서는 이미 그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제 쭉 메모를 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장이 지금 준비돼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 말이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대여, 대어. 대여, 대어. 물론 대여하는 것을 발음을 할 때는 대어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법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대여라고 되어 있는 시가 있고 대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여와 대어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여와 대어 구분이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앞에는 대여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대어 그래고 같은 시에 똑같은 대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막 혼용했었어요. 표준 발음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문을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는 확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여라고 되어 있는 건 대여해 주시는 게 맞고 대어로 되어 있는 건 대어로 해줘야 되는데 대여가 혼합해서 나와요. 대부분 다 그러셔요. 이건 어느 한 팀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문자로 되어 있는 시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객들은 원문을 보지 않고 원문이 없어요. 문자로 된 걸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앙송을 하는 사람은 원문을 보지 않고 문자로 지금 현재 제공되지 않은 것을 순전한 음성으로만 들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빠지면은 듣는 사람은 그야말로 글자 한자 빠진 그대로 지금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띄어 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어떤 분이 보면은 때에도 해야 되는데 애자를 딱 빼먹어버리고 때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시 애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그 시의 원문이 애가 없는 걸로 그대로 인식이 되어요. 그래서 신앙송에서는 글자 한자를 갖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한자에 발음이 다 되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송 교육을 하는데 가보니까 단어 간격은 강조를 하는데 자간 간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신앙송 지도자들이. 그런데 자간 간격까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간 간격을 교육을 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글자가 한자도 빠지는 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간격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어와의 간격 조절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간 간격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자간 교육을 꼭 지키라고, 간격을 지키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법을 이게 모르는 분이 계시대요. 도치법. 시원문의 도치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법으로 배열을 해놨는데 행배열에서 도치법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 도치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 내용은 완전하게 다른 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도치법을 이해를 못한 분이 계셨고
하 발음하고 화 발음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 이 발음이 안 돼요. 화사이 해야 되는, 화사이가 돼야 되는데, 하사이 또 일본 사람 이름처럼 발음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종화하고 화 발음이 있어가지고 시인의 이름 같은 것도 화 발음이 나줘야 되는데, 박종하 그래요. 하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앙송가의 길을 앞으로 가신다 그러면, 그 이중모음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발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중모음. 근데 이게 이중모음에 대해서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서 발음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치법이 안 된 경우의 예가 뭔가 하면은 어깨를 기댄 채 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에 도치법으로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연하고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밑에 한 줄 띄우고 새로운 연이 만들어진 것을 끌어올려서 이걸 갖다가 낭송을 하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도치법을 살리지 못한 게 되겠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 도치법을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도치법으로 그 행을 대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도치법을 못 지켰다.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동을 너무 과도한 율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동은 필요 없는 율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정확한 자로 잰 것 같은 그 필요한 율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시와 어울리지 않는 율동 이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지금 대회에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술성을 두고 굉장히 지금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율동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또 강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득점의 요인에도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제가 한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온 분이 계셨다 그러고 무대 뒤에서 이제 우리가 낭송을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딱 한 팀이 제목을 동시에 하는 합송,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합송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득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목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목을 두 사람이 합송을 동시에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대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송이다, 합송이다, 연송이란 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제목을 합송으로 했다는 거 오늘 특이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연송이나 교송으로 하지 않고 제목을 어떻게 합송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송 발전을 기여하는 거예요. 신앙송 발전이 이렇게 하나씩 변화를 해가면서 그 시가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밑에 받침이 치역 발음하고 티귿 발음이 날 때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받침의 치역 발음하고 티귿 발음이 구분이 안 되면 신앙송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게 꽃이, 꽃에, 꽃을 이렇게 그 치역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꽃을, 꽃을 뭐 이상한 발음들이 막 나오대요. 그 다음에 끝에 끝을 가면 안 돼요. 끝을 해야 되거든요. 끝을 해줘야 돼요. 티읕 발음이 나올 때 받침이 티귿으로 있는 것은 끝이 할 때 뒤에 이가 올 때 외에는 처음부터 티귿 발음이 나야 되는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치읓 발음이 나는 거. 티귿 발음이 치읓 발음 나는 거는 끝이 할 때 이가 올 때만 치읓 발음이 나고 나머지는 다 티귿 발음이 나야 되는데 오늘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꽃을 해야 되는데 꽃을 그리는 분은 진짜 그 지도자 찾아가서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낭송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해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시에 보면 애뜻한이 있고 애뜻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뜻한하고 애뜻한이 구분이 안 되는 것들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터 발음과 뜨 발음, 이것을 구분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본에서 그것이 뜨로 되어 있는지 트로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발음을 갖다가 티귿 발음을 왜 된소리 발음을 해주는지, 그걸 된소리 발음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자, 트 하는 발음은 거센 소리 발음이에요. 뜨 하는 거는 된소리 발음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된소리 발음과 거센 소리 발음을 구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혹시 여기서 신앙성 공부를 하고 신앙성 연습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된소리와 된소리, 거센 소리가 뭔지 모르시면 지도자 찾아가서 꼭 공부를 하고 낭송하세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대회도 그냥 다니시면 안 되고 그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시면 안 되거든요. 된소리, 거센 소리에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았다. 예상에도 너무 많았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구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속 발음, 속 발음은 장음이면서 된소리 발음이 될 때가 있고 예사소리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속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앞 음절하고 붙어 있으면은 된소리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떨어져 있을 때는 예사소리 발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속 발음을 할 때는 된소리 발음을 해도 허용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표준 발음법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속이라는 말, 가슴 속에서, 바다 속에서 뭐 이런 그 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앞에 붙어 있으면 속에서가 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속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 속에서로 했을 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을 때를 속에서로 안 하고 속에서로만 틀린 거예요. 왜? 연속 발음이 되어올 때, 연결 발음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시를 듣고 있는 관객들은 시의 원본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낭송가가 속에서 하면은 앞 음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속에서 하면 떨어져 있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신앙송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 시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글자와 할자화 되어 있는 걸 안 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로 구분해 주느냐? 우리가 된소리 발음, 거센 소리 발음, 그 다음에 도치법을 지켜주는 것으로 가지고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송가의 의무예요. 이런 기본들이 아직도 공부가 덜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연과 행, 제가 되게 놀랬던 부분은 뭔가 하면 서울의 모 낭송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번 갔다가 행과 연을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줬더니만 제 강연을 듣고 나왔을 때 선생님 행과 연이 뭐예요? 묻는 분이 계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앙송을 몇 년간 하실 분인데 지도자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 행과 연이 뭐냐고 물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무대에 자꾸 서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하는 거고, 활짝 하는 것도 할짝할짝거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게 발음이 안 되면 이제 그건 고쳐가고 무대에 서셔야죠. 현재 내가 그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 고쳐가지고 무대에 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르르 하는 걸 올라오신 분들 전부 다 부르르 그래야 돼. 손을 부르르 뜬다 그래야 되는데 부르르 뜬대. 그러면 발음하고 우 발음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신앙송 그러면 안 돼요. 신앙송가는 그러면 안 돼요. 부르르 떨며 해야 되지 부르르 떨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다 부르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소리와 크센소리 제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자, 크센소리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낭송하는가 보세요. 사랑 못할게, 사랑 못할게가 돼야 되는데 사랑 못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 커센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서 대소리, 커센소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못할게가 못할게가 되는 거죠. 못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꽃이 하는 걸 꽃이 그리고 이제 꽃이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 가셨네. 그러면은 그야말로 묵묵히 서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걸어가면서 묵묵히 봐요? 그죠? 퍼포먼스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상은 갈아입으러 가셨나? 지금 계신지 모르겠다만은 핏빛 노을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붉은 의상을 입고 나면 잘하신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 시의 내용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러다오는 한 단어예요. 불러다오. 그런데 불러다오 요즘 허용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를 두 단어로 나누어서 낭송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에 장단음의 구분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그걸 갖다가 고조완급이네 고조장단이네 하면서 고조완급이라 그래야 되는데 고조완급을 모르고 고조장단이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럼 기법을 지도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용어를 잘못 쓰신 거예요. 고조완급을 기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고조장단을 가르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표준 발음법상 장음, 단음을 구분을 그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단어라도 띄웠다가 붙였다 해가지고 장단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 기교를 가르쳐 버렸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신앙송 출발할 때. 굉장히 잘못된 출발이었죠, 그때. 단어에서 장음과 단음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걸 기교를 할 때 갖다 장단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 불러다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건 안 됩니다. 요즘은 허용이 안 돼요. 불러다오. 그랬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옛날 방식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계속 이제 해야 될 판이었는데 다행히 자, 준비가 다 돼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심사평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상장이 준비될 때까지만 제가 늘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공부하시고 무대에 서라. 공부하시고 무대에 서라. 그냥 아무렇게 내가 올라가서 상 한번 요행으로 타보겠다. 요즘 시대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부하지 않은 낭송가는 무대가 받아주질 않아요. 허용해 주질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가을 하늘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에어컨을 안 켜도 되고요. 히터를 안 켜도 되고, 난방을 안 해도 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이거 대회는 심사위원들이 지금 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총 참여하신 분들이 예상외로 지금 23팀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인원이 이번에 적어졌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대상 출신자들의 출전을 우리가 맡고 있었는데, 우리 모처럼 한번 대상 출신자들도 같이 한번 참여를 시켜보자 해서 대상 출신을 열어뒀더니만, 이게 도리어 인원이 적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대상 출신자들이 출전을 한다 그러니까 지뢰 겁을 먹고 지금 접수를 못했는데, 그런 대상 타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또 기대를 했더니만, 또 대상 타신 분들끼리는 저게 내 친구 누구는 실력이 어떻다, 내 친구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는 양보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게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쪽이 대상을 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기준을 정해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는구나, 그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대상을 타신 분들과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 같이 어울려서 치르는 그런 대회니만큼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예총 회장과 또 문협회장 이런 것을 겹치다 보니까 보통 이 자리를 불어 꽉꽉 채웠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오시게 하고 의장님도 오시게 하고 내빈들 막 소개를 참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런 대회를 늘 열어보고 행사를 해봤었는데, 이게 도리어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분위기가 도리어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딜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부터는 모든 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내빈들 초대를 일절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일일이 소개해야 되고 인사 말씀하고 말에다 보면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송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 초대를 안 했습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회를 치르는데 수백만 원 내지 어떨 때는 천 단위가 넘는 우리가 대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제가 목적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시인들이 바라는 신앙송과 따로 시인 따로인 그런 낭송을 여지껏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인이 바라는 신앙송, 또 신앙송가들을 이해하는 시인들의 시작법,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시인들의 부탁을 받고 제가 신앙송을 저것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릴리지 대회도 전국에 없는 이제 최초의 대회예요. 오직 남녀가 꼭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 요거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신앙송 행사나 교육을 가보면 전부 다 여성들밖에 안 계세요. 남자분들이 보기가 힘이 들어요. 가족 간에 즐기는 낭송, 이것을 좀 현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남자들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의 대회가 되었고, 또 이런 대회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지자리에 손을 벌려가지고 돈을 몇 개씩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은 지자리에 돈을 전혀 받지 않겠다 하는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요번 대회도 여기 되는 일절의 경비를 모든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송의 발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치르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지원을 안 받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오직 우리는 좋은 신앙송가만 발굴하면 된다. 그런 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모신 이유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 이유는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정확한 우리가 점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숫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신앙성 평가사라는 걸 시험을 치르면서 지금 현재 그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1년 가까이 이상을 제 강의를 듣고 신앙송이 어떤 것인가 하는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만 모신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뭐 하루 이틀 그냥 신앙송만 하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이론적인 무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심사는 제대로 되는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금 김동희 우리 지금 임원님께서도 채점은 할 겁니다. 그러나 발표를 할 때는 제 거와 김동희 선생님 거는 빼고 7분의 점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대상과 금상과 은상을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최하는 쪽에서는 단 1%의 입금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채점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대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대상을 탈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대상을 탔는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제자들을 갖다 수백 명을 기르면서도 어떤 대회에 갔더라도 당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항의를 하거나 그 대회 측에서 불편한 어떤 언사를 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 심사위원들도 자기들의 기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 틀렸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심사다 이런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최 측에서는 단 1%의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탁도 하지도 않아요. 본인의 주관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가 좀 더 잘했다는 느낌만 들면은 그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지는데 심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사의 최고 점수를 100점을 주는 심사위원이 있고 어떤 분은 90점을 주는 심사위원이 있고 어떤 분은 80점이 최고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집계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 미묘한 걸 못 느낄 겁니다. 100점을 굉장히 많이 줬던 심사위원하고 80점을 줬던 사이의 괴리는 20점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1등, 2등이 점수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똑같이 최고 점수를 100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이 80점을 주고 100점을 줬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의 점수가 이미 20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갈라져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기준하고 조금 틀리는 어떤 그런 발표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심사위원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느긋느긋하게 한 분 하시고 뒤에 분 올라갈 때도 충분한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너무 점수에 어떤 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오늘 즐긴다는 기분으로 올 하루의 축제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